예, 이제 국토계획법 본격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토지 종류,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하고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토지 종류, 용도, 지역 얘기는요, 국토계획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요, 무조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죠, 가지게 되고요. 이것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수많은 법률에서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9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드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기본적으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가십시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9페이지 하단부에 개발 행위라고 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 등이 총 개발 행위는 범주이긴 한데 실제 법의 중심축은요, 건축물의 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한테 이 건축물의 건축 무제한으로 허용을 해버리면 개판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규제가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규제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건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땅을 갖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건물 지으시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100평이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느 한 건물에 불이 붙게 되면 옆 건물 다 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하늘 위에서 봐서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걸 나중에 건축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건축 면적을 일정 비율까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건폐율 규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건폐율이 50%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100평짜리 땅 갖고 있으면 최대 옆으로 50평만 펼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건폐율 규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 규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토지 효율,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불나도요, 혼자 타줄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건폐율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위로 쌓아 올립니다. 10층, 20층, 30층.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을 용적률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좀 단순화시키면요, 용적률이 200%다라고 하고 대지면적이 100평이다라고 하게 되면 총 연면적을 200평까지 뽑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용적률 규제. 좀 단순화시키면요,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용적률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바로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크기 규제하면 다 끝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 더 남아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건축물의 용도라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모텔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택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무제한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 바로 동물이 개판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3대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대 규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고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바로 높이 제한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죠? 땅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무제한으로 지 멋대로 옆으로 펼치고 위로 쌓아 올리고 용도를 정하고 높이를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혹은 높이전 이런 각종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설명드렸어요.
전국으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바로 결과적으로 21가지의 크게 큰 분류를 따졌을 때 21가지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을 다루게 하는 개념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전을 다루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체 그림상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된다?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찾아봐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겠다. 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전을 적합하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소위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인데요. 문제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첫 시간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바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고요.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주제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용도 지역 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바로 그 절차가 기초조사, 공고, 열람, 지방의 의견 거쳐서 입안하고요.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화시키면요. 용도적을 정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 단독 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 환경 뭐 필요할 때 일종 전용 주거적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기초 조사 결과 단독주택 위주로 짓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여기 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적으로 정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공고, 열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묶어서 우리가 입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협의 심의 등을 통해서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절차를 우리 앞으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이렇게 설명을 줄여서 얘기할 텐데, 항상 나머지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용도 지구 뭔지 몰라요. 용도 구역 뭔지 몰라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지구 단계, 기타 도시 개발 사업 청사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정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그 하나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다루기 위한 규제고요. 용도 구역도 기반 시설도 지구 단계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다루기 위한 규제다라는 그림을 반드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 기본서로 따지면 한 100페이지 이상이란 말이죠. 이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이 개념 자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 다른 법,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중에 따로 이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5개가 주된 도시군 관리계획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단 용도 지역부터 시작하십시다. 국가 입장에서 어떤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규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21개 중에 하나에 따라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용도적을 입안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각각의 토지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 이게 무작위로 쏟아집니다. 동시다발도 터집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성형수술, 전신 성형하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한번 바꾸기도 대단히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용도 지역은 아주 입안 결정 과정이 아주 길고도 복잡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볼까요? 어떤 토지에 존재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도편을 좀 빨리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뭔지 몰라요? 뒤에 뭐 찾아보실 것도 없어요. 자, 용도지구 일단은 기본 틀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용도지구 뭔지 모르지만은 지정하는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지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 토지 위에 추가적으로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모르지만 용도지구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높이 제한의 규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토지에 용도지역은 이미 존재한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이 토지 위에 용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 충돌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용도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자, 어떤 토지 위에 또 용도구역이라는 거 역시 몰라요. 아직은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럼 당연히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에 따를 것이다. 한편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앞서서 최소한 그 토지는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을 위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건폐율 등의 규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때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개념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좀 줄여서 제가 기반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좀 독특해 보일 수 있는데, 이번 기본 틀부터 잡으셔야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다 떠나서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고 싶으면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과정에 따르게 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결정이 있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가야 되죠.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를 바로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도로와 학교, 공원 이걸 우리가 총칭하게 기반 시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땅 위에다가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만들기로 위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건폐율 규제. 바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전 제로. 뭔 소리야?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우리가 용도 구역이 나중에 규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되겠고요. 이때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의 충돌은 당연히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로, 학교 부지로, 공원 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계, 이 독일을 번역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색합니다. 어렵습니다. 다 떠나서요. 지구단위 계획도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이게 기본 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소위 지정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원칙적으로요. 기초조사, 공고령,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위반하고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소위 이제 결국 뭐 하자는 거냐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다루게 되는 개념. 그래서 미리 결론 볼까요? 용도 제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한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이가요 5명 있어요. 5명. 첫째가 있고요. 그게 용도 지역이겠죠. 경우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하고요, 둘째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자, 둘째가 이깁니다. 첫째와 셋째가 싸우면 셋째가, 첫째와 넷째가 싸우면 넷째가, 첫째와 다섯째가 싸우면 다섯째가 이겨요. 가끔씩은 이제 우리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싸웠을 때 첫째가 이긴다. 집안이 개판인 겁니다. 그건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얘들이 용도적을 바꾸는 개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것. 한편 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요.
뜬금없이 그냥 아무 땅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무조건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소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소위 역시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는 앞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 등을 배제하고 좀 특별하게 취급하겠다. 이런 땅을 이름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다룰 거냐라는 개념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 삼는 5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요. 한편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앞에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들은 좀 따로 노는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 묶어서 보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개 그리고 나머지 2개 총 7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국가에서 왜 이런 것들을 결정하냐? 결론은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을 규정한 개념이 바로 각각의 목적이 될 것이고, 좀 그걸 거하게 얘기하면은 소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조적 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기본 틀을 자꾸 우리가 앞으로 용도 지역할 때도, 지구할 때도, 구역할 때도, 기반시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애써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업 쭉쭉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이 기본 체계는 잡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토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높이전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는 전자에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싶을 때는 소위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먼저 용도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구나 구역, 기반시설, 지구나 구역, 이거 없으면 그냥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적합하게 거기서 용도 지역에서 파생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에 적합하게 건물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 위에 지구나 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있다라면, 얘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있다라면 그때는 바로 추가적인 규제 내용에 따라서 건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용도 지역이라고 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앞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마다 쉼없이 반복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또는 8개월 이 정도의 텀을 갖고 꾸준히 수업을 따라오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거의 국토계획법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가까운 이런 방대한 법조문의 양을 파악하는 기본 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9페이지의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이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토계획 우리 법 체계가 독일법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총론을 앞에 깔아놨어요. 그리고 강론을 뒤에 깔아놓다 보니까 총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강론 뒤를 다 알면 총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강론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상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약간 이번 교시하고 다음 교시는 약간 바꿔서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 체계부터 확인부터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획은요,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안으로 수립한 계획이고 혹시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이름하여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 계획의 체계를 보게 되면요,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기본계획은 또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또 혹시 있다면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을 할 때는 그때는 바로 국가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서 요 계획의 기본적인 체계에 관해서도 23회 때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저절로 숙달될 내용. 그래서 자, 국가계획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용어상 이